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목지공학 2주차 3차 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3차 시에는 이 흙의 다짐과 그 다음에 흙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흙의 다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학기 때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토질력학 시간에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질력학 1학기 때 토질력학 강의를 들었으면은 이번 시간은 흙의 다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흙의 전단 강도 부분은 아마 2학기 때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 흙의 전단 강도 같은 경우는 예습하는 개념으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흙의 다짐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한번 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제목은 흙의 다짐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집에서 마늘을 다진다, 고기를 다진다 이러시죠. 자, 그러면은 이 다진다라는 건 마늘을 다질 때는 어떻게 다지죠? 어떠한 절구에 넣고 이렇게 치는 거는 빻는다 라는 표현을 쓰죠. 찢는다. 다진다는 도마에다가 마늘을 놓고 어때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치는 그런 행위를 다진다고 하죠. 다진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고기를 다질 때는 도마 위에 마찬가지로 도마 위에다가 고기를 놓고 탁탁 칼 등이나 칼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기가 어때요? 연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흙을 다진다. 자, 흙을 도마 위에 놓고 다지는 게 아니죠.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자, 흙을 다진다. 어떠한 깡통에다가 넣고 흙을 다지는 행위. 그 다음에 현장에서 롤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다지는 행위. 즉 흙에 어떠한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면서 여러분들 가할 때 흙의 다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체적을 가진 깡통에다가 한쪽은 흙을 느슨하게 넣은 상태, 그 다음에 한쪽은 흙을 다져서 넣은 상태. 자, 두 곳에다가 똑같은 무게의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놓고 관찰을 해보면은 느슨하게 느슨하게 넣은 쪽이 어때요? 치마가 더 많이 생기죠. 자, 근데 이 흙을 다짐으로 해서 어때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면서 그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의 체적만큼 어때요? 흙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즉, 흙을 더 단단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흙의 다짐을 정의를 내려보자면 흙에 어떠한 집안에 흙에 어떠한 충격을 가함으로써 흙의 공학적 성질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흙의 다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학기 때 이 흙의 다짐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X축은 함수비, Y축은 건조단위 중량, 이렇게 좌표를 설정을 하고, 자, 다짐 곡선이 처음에는 어떻게 그려지냐? 처음에는 물이 점점 증가할수록 이렇게 다짐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물이 점점 증가할수록 이 다짐 곡선이
어떠한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물이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다진 곡선이 꺾이는 현상을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실험을 했을지 코로나 때문에 실험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다진 곡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진 곡선의 최정점 요때의 감마 D를 우리는 건조 단위 중량을 최대 건조 단위 중량, 그래서 감마 D 맥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감마 D 맥스일 때의 함수비, 그때의 함수비를 옵티머 모이스처 컴팩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OMC 최적 함수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함수비가 초반에는 함수비가 증가하면서 단위 중량이 증가를 하다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왜 꺾이냐, 이러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 계신가요? 이유가 있겠죠. 올라가다가 꺾이는 행위.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진 곡선이라고 부르고, 이 다진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흙의 다짐 4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분 단계예요. 자, 첫 번째는 수분 단계입니다. 자, 이 수분 단계는 뭐냐면, 이 초기에 이제 흙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함수비를 집어넣는 상태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어떠한 깡통에 이렇게 마른 흙이 담겨 있었는데, 함수비를 넣어줌으로써 이 토립자의 표면에 어때요? 물기가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굳이 적어 보자면, 토립자의 표면에 함수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맞냐? 몰라 씨. 자, 증가시킴으로써 토립자의 표면에 물이 묻는 단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물이 묻는 단계를 우리는 수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윤활 단계예요. 두 번째는 윤활 단계다. 자, 그러면은 윤활 단계에서는 왜 감마디가 증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활 단계는, 자, 토립자 사이에 이렇게 토립자 표면에 이렇게 물이 묻은 얘네들이 서로 진동을 가하게 되면 어때요? 진동을 가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윤활 단계에 의해서 이 간극에 서로 미끄러지면서 간극에 토립자가 채워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V분의 W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지고, W가 증가하는 원인을 가지고 오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토립자 사이의 윤활 작용으로 인하여 윤활이냐 모르겠다. 토립자의 윤활 작용으로 인하여 토립자의 간극 속에 토립자가 채워지는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계가 함수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러한 단계가 생기면은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떠한 정점을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꺾이죠. 이러한 단계에는 팽창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팽창 단계에서는 최대의 감마 D 맥스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간마디가 하락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팽창 단계. 자, 그 원인은 무엇이냐? 자, 물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죠? 물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의 물리적 특성의 가장 큰 특징이 부력이죠. 그죠? 자, 여기에 있던 토립자를 물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이 토립자가 토립자 사이에, 간극 속에 있는 토립자가 부력으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은 1이고, 그 다음에 토립자, 어떤 모래의, 일반적인 우리가 논할 때 모래의 단위 중량은 2.4에서 2.6으로 물보다 단위 중량이 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단위 중량이 작은 놈이 단위 중량이 큰 놈을 밀어내니까 어때요? 당연히 V분의 W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 중량이 어때요?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토립자 간극 속에 채워진 토립자를 증가된 물이 밀어내는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이제 팽창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화 단계죠. 자, 네 번째 포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깡통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토립자가 채워지고 이 물이 이제 여기에 있던 토립자를 완전히 밀어내고 이 간극을 뭐가 채우는 단계? 물이 채우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위 중량이 큰 물체를 밀어내고 단위 중량이 작은 놈이 여기를 채우니까 어때요? 당연히 W가 작아지게 됨으로써 단위 중량이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간극 속의 토립자를 완전히 밀어내고 물이 간극을 채우는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습, 윤, 팽, 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습, 윤, 팽, 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흙의 다짐 원리의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였으면 이제 흙의 다짐은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흙의 다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흙의 다짐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강서에 실내 시험 다짐 방법의 종류는 총 A, B, C, D, E 방법 총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학교나 현장에서 좀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A 방법으로 이 최적이 거의 천인 요런 몰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여기 이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스페이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몰드. 그 다음에 이 몰드 속에 흙을 넣고 때리는 이러한 장비가 있죠. 그래서 요 안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추가 있죠. 이런 추를 들었다가 당기면 이렇게 추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있겠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탁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2.5kg의 해머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흙의 다짐을 시작할 때 흙을 한꺼번에 넣고 다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자, 굳이 현장에서 실험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험 가능하죠. 이거 가져가서 실험하면 되니까. 저울 가져가고, 그죠? 분무기 가져가고, 현장에서 실험해도 되는데, 왜 굳이 실험실로 들고 와서, 굳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해도 되는데, 굳이 실험실까지 들고 와서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이 실험은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이 흙의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최대 감마 T맥스, 이 흙이 나타낼 수 있는 감마 T맥스가 얼마냐, 요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한 이 흙의 최대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흙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상태, 이 흙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 단위 중량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안 하고 보다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굳이 현장에서 흙을 퍼와서 마대에 담은 다음에 굳이 실험실에 와가지고 꾸역꾸역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흙의 최대 건조 단위 중량, 이 흙이 얼마만큼 건조 단위 중량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램머가, 이걸 램머라 그러는데, 이 램머가 이렇게 에이다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2.5kg 되는 램머를 들었다가 딱 놓으면은 이 램머가 어때요? 이 해머가 이 흙에 탁 충격을 가하겠죠. 그때의 에너지를 우리는 다짐 에너지라고 하고, 공식은 몰드의 최적분에 나머지는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머의 무게 곱하기 해머의 낙하 높이 곱하기 다짐 층수 곱하기 각 층당의 타격 횟수. 아시겠죠? 나머지 4개는 해머의 무게, 해머가 때리는 높이, 그 다음에 다짐 횟수, 그 다음에 낙하 횟수, 요거를 다 부피로 나눠주는 게 뭐다? 다짐 에너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짐 시험은 A, B, C, D, E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A 방법이다. 그래서 다짐 층수를 우리는 3층 다짐으로 실험을 하죠. 자, 왜? 3층 다짐으로 각 층당 25회씩을 이 몰드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때리죠. 네. 최대한 이 흙을, 무게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골고루 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몰드 안에 이 흙을 최대한 넣어가지고 이 흙이 나타낼 수 있는 감마디 최대 맥스가 얼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짐 시험을 할 때 이 3층 다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3층 다짐을 하는 이유, 그냥 몰드에다가 흙 넣고 한꺼번에 넣고 25 곱하기 3 하는 건 얼마야? 3, 5, 15, 75회를 그냥 한꺼번에 때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요만큼 넣고 25회 다지고, 요만큼 넣고 25회 다지고, 요만큼 넣고 25회 다지고, 왜 3층 다짐을 실시하는 걸까요? 1층 다짐 시험해도 되는데. 그건 3층 다짐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는 이 안에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흙을 한꺼번에 넣고 1층 다짐을 만약에 실시했을 경우에, 1층 다짐에 75회를 때렸을 경우에 여기에 가해지는 타격 에너지하고 이 타격 에너지가 어때요? 여기까지 미치는 타격 에너지가 틀리죠. 여기 상부에 가해지는 타격 에너지와 요 하부에 가해지는 타격 에너지가 틀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균일한 타격 에너지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3분의 1 흙을 집어넣은 다음에
타격 에너지를 가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2 집어넣은 다음에 타격 에너지 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격 에너지를 가하고, 그래서 타격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3층 다짐을 실시한다. 왜? 우리는 이 안에 이 흙이 나타내는 감마디 곡선을, 감마디 맥스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뭐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한 물의 함수비를 정할 수 있고, 그 현장에 이 다짐 함수비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짐 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짐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이 몰드 안에서 이 몰드를 이용해서 3층 다짐으로 25회씩 타격한 그 방법으로 우리는 이 흙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면서 최대의 감마디 맥스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아무리 다져봤자 다져지는 이 몰드 속에 다져지는 이 흙의 간극을 100% 없앨 수 있겠어요? 못 없애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 흙의 간극이 하나도 없다. 아주 그냥 흙으로만 차 있다. 그러면은 그때의 최대 단위 중량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간극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이 흙이 나타내는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는 거예요. 영공기 간극 곡선. 자, 제가 영어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0죠, 제로. 0, 공기, 에어, 간극, 보이드, 곡선, 커브. 그래서 영공기 간극 곡선을 ZAVC라고도 합니다. ZAVC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영공기 간극 곡선, 즉 이 몰드 안에 이 몰드 안에 흙을 다지는데 간극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 흙이 가지는 최대 감마디 맥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이 영공기 간극 곡선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쪽을 함수비로 놓고, 자, 이쪽을 감마 D로 놓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요러한 다짐 곡선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거는 현실적인 곡선이죠. 그죠? 현실적인 곡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센 그러한 힘으로 이것을 다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간극을 없앨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므로 이 영공기 간극 곡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보다 이론적인 곡선이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론적인 곡선이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공기 간극 곡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1교시 때 배운 이 감마 D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자,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2의 감마 W였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벌써
포워드, 0이니까는 GS 감마 W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자, 조지 워싱턴은 소일 엔지니어였다. 자, 여러분들 간극, 자, 그러면 이 현실에서 이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간극을 없애려면 물을 채워주면은 이 간극 속에 물이 다 차니까는 간극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포화도를 100%로 만들어주면 어때요? 100%로 만들어주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간극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감마 T는 1 플러스 2분의 GS, 아니다. 1 플러스 2분의 GS 곱하기 함수 2분의 GS 감마 W,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즉 무슨 얘기냐? 흙의 비중은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함수비를 뭐 10%, 15%, 20% 값을 바꿔가면서 우리는 요 값은 알고 있으니까 비중 실험에 의해서 구하면 되니까 요 값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요 값만 함수비만 변해시켜 가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 현실적인 다진 곡선보다 값이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당연히 이론적인 곡선이니까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 0공기 간극 곡선과 다진 곡선은 만나질 않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 0공기 간극 곡선은 다짐 시험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곡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는데 이제 위에 사람이 다짐 시험 좀 해와라. 그래서 다짐 시험을 해서 갖다 줬어요. 이렇게 다짐 곡선까지 그리고 감마 D 맥스가 얼마다, OMC가 얼마다, 이렇게 다짐 곡선을 해서 갖다 줬어. 그런데 야, 저기 비중값이 얼마니?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이 계산을 해봤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0공기 간극 곡선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실험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0공기 간극 곡선은 이론적인 곡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곡선과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0공기 간극 곡선이 포화도가 100%일 때는 이 다진 곡선의 우상향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0공기 간극 곡선은 이 다진 곡선과 절대 만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0공기 간극 곡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감마 D 맥스와 OMC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0공기 간극 곡선을 작성하여 0공기 간극 곡선은 어떠한 다짐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OMC 최적 함수비에 의한 다짐 함수비의 관리 기준을 결정한다. 그냥 알고 계셔요. 관리 기준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마디 맥스에 의한 다짐 관리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를 좀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이 다짐곡선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이제 그 다짐곡선에서 파생되는 이 현장의 다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자, 이 다짐곡선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자, 이 다짐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 번째 좀 큰 데다가 할게요. 자, 이 다짐곡선을 이용해서 네 번째 현장 다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다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이 현장 집안이 잘 다져졌냐 안 다져졌냐를 우리가 판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죠? 왜? 이 흙이 몇 퍼센트가 다져졌는지 안 다져졌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을 해야죠. 자, 그 현장 다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토질역학 책에서 배운 이 모래취환법 또는 들밀도법이라고 할 거예요. 들밀도법.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토목기사에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재료 1차, 2차. 2차에서는 거의 실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기본적인 이론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재료 만약에 실기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학교에서 딱 2번만 해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모래취환법이 있고, 두 번째 고무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무막법이라는 게 있고, 자, 세 번째 절삭법이라는 게 있어요. 절삭법. 그 다음에 네 번째 핵밀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핵밀도법은 옛날에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 도로공사에서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국비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핵밀도법에 관련돼 가지고 논문을 썼나 봐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괘씸하게도 국비로 간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뭐 그만두고 그 미국에서 자기가 쓴 논문으로 이 장비 같은 걸 들어와 가지고 이제 도로공사에 뭐 많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안을 굴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핵밀도 뭐 기계 장치를 넣고서 이 흙의 단위 중량을 측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현장 다짐의 확인 방법은 여러분들 단위 중량은 V분의 W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절삭법은 우리가 최적을 알고 있는 깡통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깡통의 최적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 최적의 깡통의 최적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물을 담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물의 단위 중량분의 어떠한 물의 단위 중량은 1이죠. 그래서 V분의 W죠. 물을 가득 담음으로써 어때요?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구해지는 거는 요 깡통의 최적을 구할 수가 있죠. 이해하시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적의 깡통을 땅에다가 이렇게 푹 박아요. 땅에다가 이렇게 푹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삽으로 이렇게 뜨면 이런 식으로 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나이프를 가지고서 여기를 싹둑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흙이 채워져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의 무게를 재면은 무게를 재고 이 깡통 무게를 빼면 순수하게 흙의 무게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깡통의 최적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흙의 단위 중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요거는 현장에서 많이 안 쓰죠. 왜? 이 깡통 받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 깡통에다가 충격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도 않죠. 그래서 많이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무막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다져진 흙을 굴착을 해요. 이렇게 삽으로 팝니다. 삽으로 파요. 그런 다음에 이 삽으로 판 무게를 깡통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구덩이의 최적을 알고 싶은 거야. 그쵸? 이 구덩이의 최적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파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고무막을 요렇게 최대한 이 지방과 밀착시켜 가지고서 최대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을 채워요. 자,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간 양 알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에 최적이 구해지겠죠. 오케이? 여기에 최적을 아니까 여기에 최적분에 이 퍼낸 흙의 무게를 비교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구해진다? 이 흙의 단위 중량이 구해진다. 그죠? 자, 근데 이 방법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표면에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 그 간극까지 여러분들 막 고무를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도 많이 안 씁니다.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라고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이 모래치환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러한 깔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밸브가 있고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밸브 위에 이렇게 통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은 공장 제품이기 때문에 이 깔때기의 최적을 알죠. 이 깔때기의 최적을 알고 깔때기의 최적은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플라스틱 이 통의 최적을 알죠. 만약에 모르면 여기다가 물 채우면 알죠. 자,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주문진 표준사라는 거를 가득 채웁니다. 이 주문진 표준사라는 건 뭐냐면 각 나라마다 대표성을 띠는 모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문진에서 생산되는 모래를 우리나라의 대표 모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진 표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진 표준사를 여기에 가득 채워요. 근데 우리는 주문진 표준사의 단위 중량을 모르죠. 자, 그럼 어떻게?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주문진 표준사를 만약에 가득 채웠다 그러면 여기 막 주문진 표준사 채울 때 막 이렇게 탕탕 척 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보실 때 어떻게? 그냥 여기에다가 느슨한 상태로 요거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밸브를 열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문진 표준사를 그냥 이렇게 뭐 더 많이 넣으려고 막 탁탁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모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절대 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이 다 차게 되면은 밸브를 딱 잠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 있는 잔유 흙을 쏟은 다음에 그대로 무게를 재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실기 때 그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이걸로 시험 액성한계하고 매년 이걸로 시험 보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최적 알고 있고 이 깡통의 최적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간 무게를 이 전체 무게에서 채우기 전에 요 장비의 무게를 빼주면 되니까 어때요? 여기에 들어간 무게 알고 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구해진다? 표준사의 단위 중량이 구해진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들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했어. 표준사의 단위 중량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들고서 현장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짐을 실시한 현장에 가서 흙을 이렇게 판 다음에 요런 깡통에다가 넣어요. 깡통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물론 홀에 맞게 파야겠죠. 자, 요렇게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요런 식으로 세운 다음에 요 밸브를 열게 되면 이 표준사가 여기로 빠져나가서 여기를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여기에 무게를 측정하면은 요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이제 밸브를 잠근 다음에 딱 빼면 어때요? 우리는 요 무게를 알 수 있겠죠. 그죠? 들어간 양의 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표준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의 무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표준사의 단위 중량을 구해놨으니까 우리는 표준사의 단위 중량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표준사의 무게도 알고 있어. 그러면 뭐가 구해지는 거예요? 요 전체에 대한 최적이 구해지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 전체에 대한 최적이 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전체의 최적을 구했으니까 이 전체의 최적 마이너스 이 깔때기는 공장 제품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이 깔때기의 최적 어떻게 구해요? 표준사 뭐 물을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은 여기 빈 상태에서 물을 채워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걸 이제 여기다가 표준사를 가득 채워요. 가득 채운 다음에 이거를 그냥 흙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맨바닥에다가 놓습니다. 맨바닥에다가 놓고 이걸 딱 열면 여기만 어때요? 평평한 바닥에다가 놓으면 여기에만 흙이 쌓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흙의 표준사의 단위 중량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만큼 요게 감소가 됐으니까 어때요? 여기에 들어간 무게 알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요 깔때기의 최적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최적, 깔때기와 집안의 요 최적, 전체 최적 마이너스 깔때기의 최적을 빼주게 되면은 뭐만 남는다? 이 집안의 최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자, 이 퍼낸 흙에 함수비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감마 D는 V분의 W로서 자, 여러분들 감마 T죠. 감마 T. 감마 T는 V분의 W.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 최적을 구했고, 이 구덩이의 최적분의 이 구덩이에서 퍼낸 흙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뭐가 구해져요? 감마 t가 구해진단 말이에요. 전체 단위 중량을 우리가 구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첫 시간에 흙의 삼상에서 제가 이 공식 외우두라고 말씀드렸었죠. 1 플러스 함수비분의 감마 t. 요거 외워놓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흙의 함수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감마 t가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그러면은 뭐가 구해진다? 이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이 구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다질 때 여기에 최대 건조 밀도는 예를 들어서 1.8로 해라, 1.85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8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현장 다짐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설계에서 요구하는 다짐도까지 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단위 중량은 1.8인데, 건조 단위 중량 값은 1.8인데 한 1.3밖에 안 나왔어. 그럼 뭐예요? 다시 NG죠, NG. OK가 나올 때까지 계속 또 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방서에 의한, 이 도로 같은 시방서에 의해서 보게 되면, 시방서에 나타나 있는 판정 기준, 이 현장 다짐 판정 기준을 보게 되면, 시방서에 나와 있는 이 현장 다짐 판정 기준을 보게 되면, 도로를 예를 몸뚱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노체라고 그러고, 여기를 우리가 도로를 노상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노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95%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현장 단위 중량을 감마 t를 설계상 요구하는 값이 2.0이라면 여기에서 0.95%면 얼마예요? 한 1.9? 1.9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맞나? 1.9가 아무튼 간에 1.9 톤포메다 상승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체는 얼마? 노체가 85%인가 80%인가 80%인가 요 2.0에 80% 1.8, 2.7 요 조건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다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의 다짐도를 알아보는 시험이 모래취험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말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졸려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흙과 관련된 현장 다짐은 CBR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시험이었더라? 아무튼간에 있는데 그 시험 더 파생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학부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네 번째 강의 흙의 전단 강도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웹캠이 삐 소리가 나가지고 참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좀 이따가 흙의 전단 강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